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본주의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2026년 기준 3억이 실제로 가지는 구매력과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억 원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경계선 금액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 모은 저축액일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부동산 구매를 위한 전세 자금일 수도 있으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창업이나 투자를 위한 초기 자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억 원이 과연 2026년 지금 시점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구매력을 가질까요? 명목적인 3억 원과 실질적인 구매력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3억 원이 가진 진짜 의미를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관점에서 모두 분석해 보겠습니다. 3억 원의 명목적 가치 vs 실질적 구매력.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3억 원은 과연 얼마일까요? 숫자로는 3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가지는 실질적인 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변해왔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율은 1.8%에서 2.1%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3억 원의 실질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25년 말에 3억 원이 가졌던 구매력이 2026년에는 약 2.94억 원에서 2.937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2025년 말에 3억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상품들이나 서비스를 2026년에는 동일한 3억 원으로는 조금 못 산다는 뜻이죠. 약 600만 원에서 630만 원 정도의 구매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3억 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던 아파트가 올해에는 3억 1천만 원이 되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보다는 그 금액이 가지는 실질 구매력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2026년 현재 경제 상황 분석. 2026년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주요 경제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2026년 한국 경제는 1.8%에서 2.1% 사이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5년의 1.0% 성장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수치입니다. 내수 회복이 외수 부진을 상쇄하는 구조로 경기가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를 조금씩 잠식해 나가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OECD는 2026년 물가 상승률을 1.8%로 전망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2.1%로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률은 3억 원의 가치를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고환율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곧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원유 가격 상승은 유류비 인상으로, 수입 식재료 가격 상승은 식비 증가로, 전자부품 및 산업재료 수입가 상승은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러한 거시 경제 상황 속에서 3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3억 원이 2026년 현재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3억 원으로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것들. 3억 원으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 때 3억 원으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3억 원으로 강북 지역이나 외곽 지역의 노후 아파트나 소형주택을 매매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강남, 서초, 강동 등 인기 지역은 3억 원으로는 매매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현실적으로 본다면 3억 원은 서울권의 전세 보증금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서울 강북권이나 동북권 지역에서 30평대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충분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강남권이나 신도시의 대형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경기도 주요 신도시나 인천 지역에서 3억 원으로는 20에서 25평대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분당, 일산, 평촌 등 대규모 신도시의 경우 3억 원대 가격대의 많은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방 대도시로 가면 더 넓은 선택지가 열립니다.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광역시 주요 지역에서는 3억 원으로 25에서 30평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도 구매 가능합니다. 자동차 구매를 살펴보면 3억 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한 구매력을 발휘합니다. 국산 고급 세단 제네시스, 그랜저 등을 다여섯 대 구매할 수 있고 중형 SUV 산타페, 투싼 등을 7, 8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차로는 벤츠 C클래스나 BMW 3 시리즈 정도의 중형 디럭스 세단을 2세대 구매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교육비 측면에서 보면 3억 원은 명문대학의 학부 과정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립대학 4년간 등록금을 합하면 약 4천만 원 내외이므로
3억 원은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교재비, 학원비 등 교육 관련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해도 충분한 금액입니다. 의대나 법대 등 일부 학과의 경우 등록금이 높지만 그 외 대부분의 인기학과는 3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3억 원이 대부분의 주요 수술 및 치료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암치료, 심장수술, 장기 이식 등 고가의 의료시술도 대부분 가능한 수준입니다. 최신 의료기술을 이용한 특수치료나 해외 의료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 구매 측면에서는 3억 원으로는 가족 4명이 약 6, 7년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는 매우 기본적인 생활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각종 고정비용을 제외한 순수 생활비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각 가구의 생활 수준과 지출 패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한 3억 원의 가치 변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3억 원의 가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가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3억 원이 현재 가지는 의미를 더 깊이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3억 원은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3억 원은 일반인들이 평생에도 쉽게 모을 수 없는 거액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시기에 3억 원은 현실적으로 부자 대열에 들어가는 상징적인 금액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3억 원으로 서울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3억 원으로 충분히 좋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3억 원은 여전히 큰 돈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금액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3억 원의 가치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잠시 주춤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다시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3억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와 질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는 3억 원으로는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를 구매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3억 원은 서울 시내에서는 전세자금으로 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를 거치면서 3억 원은 서울 내에서조차 전세자금으로도 부족한 구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현재 3억 원은 명목적으로는 여전히 큰 돈이지만 실질적 구매력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누적 효과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3억 원이 가지는 상징적 가치가 실제 구매력과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치 변화를 볼 때 3억 원이라는 금액이 가지는 의미는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30년 전의 3억 원과 현재의 3억 원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가 겪어온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3억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 및 자산 관리 전략. 그렇다면 2026년 현재 3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투자 및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3억 원은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적절한 금액이지만 동시에 한 번의 실수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억 원 전체를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반대로 모두를 저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자산과 성장성 있는 자산의 73이나 64 정도로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언입니다. 둘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3억 원을 전액 하나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은 수도권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전세로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다른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는 지방 도시 소형 주택 매매도 가능한 금액입니다. 셋째, 주식시장 투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3억 원 중 일부를 배당주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나머지를 성장주에 분산 투자하여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경제 회복 국면을 감안할 때 경기 순환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넷째, 채권 및 금융상품 투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금, 국채, 회사채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은 포트폴리오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3억 원이라는 금액에서는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3억 원 중 일부를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언어 공부 등에 투자하여 본인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유동성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3억 원 중 일부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나 MMF 등으로 유지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자산의 1020% 정도는 유동성이 높은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억 원의 사회적 경제적 의미 분석. 3억 원이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의미는 매우 다각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3억 원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경계선을 의미하는 금액입니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3억 원은 중산층 중상위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구의 평균 자산이 약 4억 원대로 추정되므로 3억 원은 평균에 약간 못 미치지만 중산층 상위 그룹으로 진입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진 가구는 경제적으로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둘째, 3억 원은 중산층과 상위 계층을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3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자신을 부자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3억 원은 경제적 안정감을 넘어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3억 원은 주거 안정의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3억 원 전세 보증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야 비로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생활의 질이 향상됩니다. 넷째, 3억 원은 세대 간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어르신 세대에게 3억 원은 상대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MZ세대에게는 이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산 형성에 있어 세대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3억 원은 한국 사회의 자산 구조 변화를 반영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자산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금융 자산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을 가진 사람들은 더 다양한 자산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섯째, 3억 원은 경제 불확실성 시대의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 속에서 3억 원이라는 안전자산은 개인과 가정에게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일곱째, 3억 원은 사회적 책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일정 수준의 사회적 기여가 기대되기 시작하며 조세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차별적인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